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감사 인사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제가 이렇게 사회 문제에 눈을 뜨고 소통하며 영상을 올리게 된 것과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사회를 위해 힘을 얹을 꿈을 꾸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설명이 많은 내용을 전달해 도움을 줄 마이유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유입니다. 왠지 아이유 짝퉁 같은데? 넌 이미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이유,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라고 했는데 좌파가 진보, 우파가 보수 아니야?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에 앞서 이념에 대해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각 정당에서 택하는 이념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각 나라마다 기본적으로 나라가 택하는 이념이 있고 방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랑 이야기 도중에 진보와 보수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 진보와 보수 좀 설명해 줄래? 진보, 첫 번째,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두 번째,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이것만 들으면 정치적으로 잘 모르겠다. 공부하세요. 그럼 뭐냐? 그 지금 웃기려고 그러냐? 정치적으로 어떤 건지도 설명해 줄래? 진보, 진보주의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며 시대적, 역사적 배경 및 보수주의와의 비교에 따라 상대적인 성질을 띱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사회주의가 진보 진영의 주요 이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적 대립 구도는 기존 왕정공화정 대립 구도에서 자본가 노동자 대립 구도로 넘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노동자들을 진보주의가 대변하게 되었다. 보수, 주로 서방 세계의 보수주의, 자유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등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다른 국가에는 적용하기 힘들며 보수주의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시대와 맥락에 따라 많이 다르다.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기회의 평등과 이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의한 일련의 분배 정책에 반대,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당제 역시 기회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한다.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나 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에게 협조적이며 법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세를 보인다. 다만 부정의하고 합법적이지 않는 법이나 권력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는 거부하거나 저항한다. 이 경우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로 부당한 법과 권력에 맞서는 풍경도 드물게 볼 수 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헌법과 하위 법률에 부합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복종하며 오히려 정당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저항하기도 한다. 법치주의와 자유를 중시하기에 배경이나 결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며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강경하게 비난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배경이나 결과에 따른 차등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기에 대체적으로 자유경쟁 속에서 일어나는 차이와 격차에 대해 긍정하고 그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하위 계층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선 어느 정도 경시하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이는 차등 대우를 당연시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며 평등주의에 입각해 하위 계층의 처우 개선을 매우 중시하는 진보주의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위의 내용을 대입할 수 없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엔 둘 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모순을 없애고 그러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구나. 오늘 설명 고마워. 별 말씀을.
당시 또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 또 민주당에서 일하는 분들 원래 같은 편, 같은 목소리,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글 쓰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같은 집단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태생이 진보고 좌파거든요. 심장을 왼쪽에서 띄고 있고 사실은 한 번도 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준 적이 없습니다. 87년 이후로는 딱 한 번 있었는데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찍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야권의 단일 후보였기 때문에 찍었지 그 이유는 한 번도 없고 저는 항상 진보 정당을.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그렇죠. 있는 정의당, 뭐 민주노동당, 예전에 권영길 후보라든가 그렇죠. 그런 쪽을 찍어왔고 다만 이제 같이 했던 건 뭐냐면 그때만 해도 권력이 저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기 때문에 일종의 연합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뭐 권력은 항상 견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견제를 하는 일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들과 하나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시청자분들 중에는 나는 진 교수랑은 생각이 다른데 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진중권 교수를 불러다가 저 이야기를 그냥 방송에 내보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나는 더 진보다. 오히려 진보. 그동안 그래서 정의당, 민주노동당 이쪽과 함께 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중권 교수의 비판의 칼은 지금의 민주당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이런 보수 쪽에 더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권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알아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선택적 이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에 따라 정책이 많이 바뀌기도 하며 공약이 이행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해외의 어떤 나라보다 기본 시설이 잘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대한민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쉽게 선동되기도 합니다. 현 정부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정부보다 그 농도가 짙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정부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이 과거의 어떤 국민보다 정보 공유가 빠르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과거의 그 연령들보다 훨씬 정치에 관심이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는 대부분이 감춰지고 숨겨졌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당의 이념 중요합니다. 출마하는 대선 후보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 어떤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세금으로 일하는 모든 공직자는 투명성이 당연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놀아나는 국민일 뿐입니다. 정당은 결코 이익 집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이득이 되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게 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